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75번째 시간으로 이창호 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포. 2013년 2월 1일 패자조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을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한 박정환 구단에게 결승전을 치러 결승 1국에서 승리했으나 2월 2일 2국과 2월 4일 열린 최종 3국에서 패배의 준우승에 갇혔다. 이번 패배로 박정환 구단과의 전적은 6승 10패가 되었고 랭킹도 14위까지 떨어졌다. 2013년 4월 6일에 열린 제9회 한국물과정보배 예선 2회차에서부터 5월 6일에 벌어진 제18회 바카스배 천원전 예선 3회차까지 12연승을 달렸다. 랭킹도 10위권에 재진입. 2013년 7월 16일에 벌어진 제15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대표 선출을 위한 예선에서 탈락했다. 이 대회에선 이세돌 구단도 탈락해 많은 이들이 이변이라고 할 정도. 2014년부터 딸들이 커가면서 이창호 구단의 활동이 크게 줄었다. 2016년 현재 한국 기원의 현역 프로기사로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시니어급 대회 말고는 기존 출전도 크게 줄어 이제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거절하고 말 그대로 평범한 가장이 되고 싶다고 한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1국 때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기 위해 잠깐 나왔었고 2016년 3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바둑계 오찬 행사에도 유창혁 구단, 이세돌 구단 등과 함께 배석하기는 했다. 하지만 따로 언급은 않고 그냥 덜러리 서는 수준. 그런데 2016년 갑자기 한국바둑 리그의 정관장팀 김영삼 감독에 의해 이지명 부장으로 지명받아 한바둑 현업에 복귀하게 되었다. 김영삼 구단의 선택이 확 깨는 이유는 정관장팀 1지명 대장이 신진서 5단 최연소 주장 만 16세인데다가 제2지명을 한동안 바둑계에서 떠나있던 이창호 구단을 지명했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바둑계 리그 화제의 팀이 될 듯. 정원영과 분가한 이후에도 한동안 종로구 성북구에 살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딸들 교육 문제로 강남구로 이사가서 살고 있다. 가끔씩 한국기원 상항심리역에 나타나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방문 이후 건대 입구역이나 노량진역 근처에서 오락실에 출몰한다. 전성기 시절에도 외국에 나가서도 오락실을 자주 갔다고 한다. 2016년 한국바둑리그 이창호 구단 승리 세레머니. 2016년 한국바둑리그에 나왔는데 리그를 씹어먹었다. 8월 2일 현재 정관장팀 주장인 신진서 6단이 8전 전승을 기록했는데 40세를 넘은 이창호 구단이 6승 2패를 달렸다. 정관장팀을 뽑은 김영삼 구단이 보고 놀라고 있는 수준이다. 오지명으로 정관장팀에 특허리 입성한 박진솔 5단도 6승 2패라 리그를 씹어먹는 중. 신진서 주장 이창호, 이지명, 박진설, 오지명 3명이 20승을 확장했는데 정관장팀 총 개인 승수가 29승이다. 이 3명이 리그를 나란히 씹어먹다 보니 8라운드 중에서 정관장팀이 무승화 7승 1패로 단독 선두 질주 중. 이후 후반기에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이전과 같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부진했다. 시즌 최종 성적은 8승 8패, 포스트 시즌에서도 승리 없이 2패를 기록했다. 2018년 초 한국바둑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진립의 한중바둑리그 대항전에 출전했다. 정관장 황진단팀, 중신 베이징팀의 대항전. 이창호는 정관장 황진단팀 소속이었다. 1월 19일 1차전에서 중신 베이징팀의 급격히 잘나가는 신의 한 이재우 7단을 정고판에서 꺾더니 1월 20일에는 LG배 우승 경력까지 있는 주장급 선수 시자니 구단을 그것도 속기에서 꺾어서 충격을 주었다. 이창호가 한 이재우 티자씨를 나란히 꺾어버린 것을 두고 한국 바둑계보다 중국 바둑계가 더 난리가 났을 정도였다. 9월 21일 간만에 세계대회 본선 출전 와일드카드로 나간 천부배 A조 16강전에서 세어를 하오에게 지며 바로 탈락했다. 2019년 8월 3일 국수 산맥배 세계부문 와일드카드로 나섰지만 16강전에서 천야오에게 패했다. 기풍. 이창호의 바닥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두터움, 침착함, 형세판단, 끝내기다. 강태공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느려 보이나 두터운 행마를 주무기로 삼았다.
서성인 조은현이 쾌속 행마로 제비라는 별명을 얻은 것을 생각하면 끝과 끝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는 말이 사실인 듯하다. 다른 기사들이 아무리 유리해도 두텁고 집착하게 두어 정확한 끝내기로 마무리해 역전시키니 그 중압감과 패배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루이나 웨이가 이창호 구단과 바둑을 두면 참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도 바둑은 언제나 불리할 것 같다. 했을 정도. 상대는 초중반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지 않으면 후반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가 후반에 이창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창호가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분명 형세는 자신이 앞서는데도 무표정한 이창호를 보며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 보자면 이창호는 말 그대로 늪바둑을 두는데 상대가 그 늪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온다. 상대에게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건 이창호가 상대를 자신이 만든 늪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다. 조은현이 이창호의 전성기에 계속 당했던 패턴이 바로 이것으로 초중반 조은현 계속 행마로 우세, 조은현 무리수 이창호 끝내기로 역전식으로 계속 당했다. 아직도 끝내기와 형식 판단에 있어서는 이창호가 최정상급임을 인정받고 있으며 하물며 전성기 때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교원 기사실에 모여 관전할 때 끝내기 점이 되면 이창호 갔어? 어디 갔어? 창호한테 물어봐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고 한다. 양자호에 따르면 이창호는 극초반부터 개가를 한다고 한다. 프로라면 개가 판단이야 모두 가능한 일이지만 초중반부터 집이 명확하지 않고 형세가 돌 하나하나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개가를 시합 내내 거듭하며 종국까지 숙고할 수 있는 끈기와 계산력을 겸비한 기사는 이창호를 비롯해 소수의 몇몇 뿐이다. 고수치고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에게도 반집 승부가 많이 나는 기사 중 하나이다. 때문에 하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지고 나는데 몇 번만 더 보면 그 반집 차이가 타 기사의 100집 차이보다 크다는 걸 깨닫게 된다. 반집 승부를 하는 이유는 반집으로 이기나 불개로 이기나 이기는 것은 똑같기 때문. 또한 무조건 잡을 것 같은 대마를 잡지 않는 습관도 있는데 그 이유는 대마를 잡으려다 보면 운과 실수로 팔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대마를 죽이지 않고 개가로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었으라고 한다. 이는 스승 조은현 구단도 언급한 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창호가 프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초반에 유리한 바둑에서도 대마를 노리거나 큰 집 차이로 이기는 걸 노리지 않고 작은 집 차이로 이기는 승부를 많이 하자 혹시 어떤 연유로든 큰 집 차이로 승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창호가 그러한 대국들에 대해 복귀를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는데 이창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큰 집 승부를 하려면 대마를 잡아야 하는데 대마를 잡기 위해 준동하다간 상대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마를 살려주는 대신 다른 곳에서 차근차근 대가를 치르게 하면 작은 집 차이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00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반생에서 수십 년 정진한 노년 기사들이 새파란 신생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충고에 알맞지 중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고 실행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한창 성장하는 어린 기사라면 당연히 싸움을 좋아하고 상대를 통쾌하게 누르는 대성을 원하기 마련이다. 이창호는 당시 승부의 본질을 꿰뚫는 확고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 구단이 신문 인터뷰에서도 한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그가 바둑TV에서 해설을 하던 때에도 대국 중 잠시 쉬는 시간에 상대 진행자와 이창호에 대한 대화를 잠시 나누다가 직접 담담히 말한 적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진 사람은 반집에 땅을 치지만 그런 상대를 보고 창호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린다. 내가 물러서서 그런 건데 억울해하실 것이 없는데 하면서 말이다. 조은현 월간조선 2년 4월호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